이 알렉산더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력이 뛰어난 측면 수비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 특히나 공격력이 뛰어난 측면 수비수로 정평이 나 있던 알렉산더 아놀드인데 올 시즌에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 특유의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아놀드 선수의 상대적인 약점이라고 꼽혀왔던 수비 쪽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올 시즌에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아놀드와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아놀드 선수의 수비력 문제가 비단 아놀드 선수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리버풀 팀 전체의 문제인지는 제가 오늘 한폴만패의 분석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출전 시간 통계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에서 2017-18 시즌부터 모든 대회 선발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한 리버풀의 세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고 왼쪽 측면 수비수인 로버트슨 선수가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세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수비를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버트슨이라는 왼쪽 측면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백업 자원으로 그리스 대표팀 측면 수비수인 치미카스 선수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알렉산더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백업 수비 자원이 리버풀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선발 빈도도 높고 특히나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리그 경기를 선발로 소화를 하고 있는 알렉산더 아놀드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올 시즌 상당히 약화가 돼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경쟁 구도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토트넘의 오른쪽 윙백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에메르송 로얄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얄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게 된 시점이 바로 스포르팅에서 페드로 포로라는 오른쪽 윙백 경쟁 자원이 영입된 이후부터 굉장히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딱히 경쟁 자원도 없고 대체 자원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역시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는 현지 언론의 칼럼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놀드 선수의 경기력 저하, 특히나 수비력 쪽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놀드 선수만의 문제인가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현지 언론의 칼럼을 들고 왔는데 아놀드 선수의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꾸준함과 퀄리티에 대한 부족이 아놀드 선수의 수비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 중앙 수비수,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 수비를 보고 있는 아놀드 선수 왼쪽에 포진을 하는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리버풀이 올 시즌 회전문 같이 굉장히 자주 선수들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중앙 수비수 마팁 선수이고 두 번째로 많은 출전을 하고 있는 것은 고메즈 선수인데 이렇게 마팁, 고메즈 파트너가 여러 차례 바뀌다 보니까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 입장에서는 호흡을 일관적으로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팁과 고메즈뿐만 아니라 코나테 선수 그리고 필립스 선수까지 출전이 되면서 아놀드 선수 입장에서는 중앙수비 4명과 함께 올 시즌 호흡을 맞추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아놀드 선수 역시 수비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이 칼럼의 분석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똑같은 오른쪽 중앙 수비수와 연속해서 호흡을 맞춘 것이 가장 긴 흐름이 5회 연속으로 고메즈 선수와 함께
8월 달과 9월 달에 호흡을 맞췄던 것이 가장 길었던 연속된 중앙 수비 그리고 오른쪽 측면 수비 조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와 오른쪽 수비를 담당하는 중앙 수비수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수비적인 리듬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중앙 수비수뿐만 아니라 리버풀의 4-3-3 포메이션의 오른쪽 메잘라라고 불리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역시 굉장히 자주 로테이션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에 있어서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호흡을 맞춰야 되는 선수들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놀드 선수의 경기력 저하, 특히나 수비력 쪽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이 주로 4-3-3 포메이션을 플랜 A로 활용을 하는데 이 오른쪽에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 약점이 있는 리버풀이고 아놀드 선수가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 아놀드 선수의 뒷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역시 굉장히 자주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쪽 자리가 조던 핸더슨이라는 리버풀의 캡틴이 붙박이로 나와야 하는 자리인데 핸더슨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 메잘라 자리도 상당히 로테이션이 잦은 리버풀이기 때문에 아놀드 선수의 공격 그리고 수비 리듬이 일정치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활동맵,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어떤 영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지를 나타낸 히트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공격 방향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진행을 하는 히트맵인데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평소 같았으면은 이 자기 진영 쪽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 진영 쪽이나 중앙 지역 쪽에 히트맵이 진하게 찍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오른쪽 측면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자기 진영 측면 쪽에 머물렀던 빈도가 많았기 때문에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 특유의 공격력은 줄어들고 약점인 수비력이 부각이 됐던 크리스탈 팰리스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놀드 선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무려 어시스트를 18개나 기록을 하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 시즌 3개의 어시스트는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수들 간의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오른쪽 측면 수비수 중에서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보다 기회 창출을 더 많이 한 측면 수비 자원은 뉴캐슬의 트리피어 선수를 제외하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수비수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필드 플레이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이 빅찬스 메이킹 횟수가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전체 4번째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회 창출을 여전히 측면에서 해주고 있는 이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의 공격력은 여전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플레이메이커 다음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이기 때문에 아놀드 선수의 포지션인 측면 수비를 고려해 봤을 때 여전히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리버풀의 전체적인 수비 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아놀드 선수 특유의 공격력을 살리면서 아놀드 선수가 좀 더 좋은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12번 경기 맨유와의 노스웨스트 더비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상대해야 하는 맨유 선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유의 래시포드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대회 10경기에서 8골 2도움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레시포드 선수이기 때문에 레시포드 선수가 주로 맨유의 왼쪽 측면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오른쪽 측면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와 필연적으로 맞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 수비가 또다시 약점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맨유와 리버풀의 1차전 맞대결이 맨유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맨유가 넣은 두 골 모두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수비적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맨유의 2대1 패스에 허무하게 공간을 내줬고 심지어 박스 안에서 맨유의 산초 선수가 슈팅을 할 때 이 뒤늦게 산초 선수에게 따라붙는 소극적인 수비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놀드 선수가 상당히 비판을 받았던 수비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앙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 역시 적극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와서 블로킹을 하지 않고 이 뒷짐을 지고 바라봤었기 때문에 반다이크 선수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던 실점 장면이었지만 이 전 과정에서 허무하게 2대1 패스로 공간을 내줬던 아놀드 선수이고 심지어 이렇게 따라붙기 전에는 박스 안에서 설렁설렁 바라만 보는 제스처를 취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실점 과정에서도 아놀드 선수의 지분이 적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맨유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인데 맨유가 레시포드 선수를 활용을 한 역습 한 방으로 두 번째 골을 득점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시포드 선수가 광활한 뒷공간으로 뛰어갈 때 과연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는 어디 있었냐 하면은 여기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 산 바라보듯이 맨유가 역습을 전개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아놀드 선수이기 때문에 아놀드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나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알렉산더 아놀드가 공격으로 올라간 이후에 발생하는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 뒷공간을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은 레시포드가 지난 1차전의 맞대결 때처럼 파고든다면 충분히 이번에도 맨유가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 맨유가 개막 후 2연패에 수렁에 빠졌을 때 이 리버풀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내리 4연승을 거뒀고 그 이후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은 레시포드를 활용을 해서 또다시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의 뒷공간을 공략을 하게 된다면 리버풀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이번에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이 오른쪽 측면 뒷공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리버풀이 올 시즌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맨유의 최근 기세를 고려했을 때 맨유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노스웨스트 더비 라이벌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FA컵과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과 FA컵 16강 경기를 치르고 리버풀은 울버햄튼과 리그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주중에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부분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맨유가 리그컵까지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리버풀이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맨유가 뉴캐슬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리그컵 우승까지 차지한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인 열세는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패 13회차 12번 경기 리버풀 대 맨유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맨유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중에 펼쳐지는 맨유의 웨스트햄전 그리고 리버풀의 울버햄튼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유불리는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다가오는 주말에 이 경기를 시청을 하실 때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 특히나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의 움직임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반대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 포진이 되는 레시포드 선수가 어떤 움직임으로 리버풀의 뒷공간을 공략을 하는지 지켜보신다면 좀 더 재미있는 승무패 13회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에 들어온 12번 경기 리버풀 대 맨유 노스웨스트 더비 한 폴만 패의 심층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금요일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현미경 분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